안녕하십니까.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 대 한국물가정보의 5라운드 2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오지명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어제 박진솔 선수가 강동윤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강인한 인상을 남겨주었죠. 네, 사실 어제 경기도 박진솔 선수가 거의 다 이긴 바둑이어서 네. 정말 1인자 1지명 킬러가 계속 이어지나 했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지명 선수, 이 한국물가정보팀에도 있습니다. 이 한태희 선수가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네, 이제 3승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 근데 티브로드의 오지명도 굉장히 좀 박민규 선수 센 성적 보이고 있어서 네. 정말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관장 황진단, 이 오지명, 박진솔 선수의 활약으로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승 1패를 달리고 있고요. 연속 4연승, 개인 승수도 가장 많죠. 네, 지금 황진당 팀은 좀 다승 랭킹 1, 2, 3위가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좀 잘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 SK 앵크린 신한철염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오늘 경기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4위와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번 라운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물가정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패배를 하면 하위권으로 처지기 때문에 네. 더욱더 중요한 한 판이겠습니다. 자, 티브로드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선 이번 라운드 중요해 보입니다. 이 두 팀의 대결 오더 어떻게 나왔을까요? 1국 장고대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티브로드의 강유택 선수 4지명과 한국물가정보 2지명의 백홍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 3대3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게다가 KB리그에서는 강유태 선수가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백홍서 선수가 어떤 껄끄러운 상대를 좀 만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국 속기대국입니다. 자, 티브로드 1지명 박정환 선수, 한국물가정보의 퓨처스 리거 송태건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3대1로 앞서 있네요. 네, 송태훈 선수가 좀 오랜만에 아무래도 3년 만에 KB리그에 대구를 하게 됐는데요. 네. 굉장히 궁금한 대형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3국 역시 속기대국 한국물가정보 원성진 선수, 티브로드 김승재 선수가 만났습니다. 1지명과 3지명의 대결, 상대 전적 2대2 역시 팽팽하네요. 네, 근데 김승재 선수가 올해 1승 3패로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부담감을 좀 떨치고 두면 좋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4국입니다. 한국물가정보 박승화 선수, 티브로드 이동훈 선수입니다. 2지명, 4지명의 대결이고요. 2지명의 이동훈 선수가 상대 전적 2대0으로 앞서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유리한 어떤 상대 전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동훈 선수가 이상하게 좀 KB리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이 오지명 간의 대결인데 가장 관심 가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한태희 선수가 이제 3승이다, 오지명 3승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박민규 선수도 3승 1패, 네. 굉장히 좋은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팀을 먹여 살리고 있는 막내 간의 대결인데요. 자, 이렇게 두 팀의 대결 오더도 정말 역시 만만치 않게 짜여졌습니다. 이 메인판이 뭔지 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물가정보 입장에서는 네. 상대 전적으로 되게 기가 막히게 지금 5대5로 딱 맞춰서 네. 최상의 오더가 좀 완성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장 재밌는 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최상의 오더, 최고의 대국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함께 하시죠.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티브로드. 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첫 수를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 한국물가정보 백홍석 선수와 티브로드 강유택 선수의 대결입니다.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 1분 1회 초읽기가 주어집니다. 2국 속기대국입니다. 티브로드 1지명 박정환 선수, 한국물가정보 퓨처스 리거 송태곤 선수가 만났습니다. 박정환 선수
이번 시즌은 좀 쉽게 안 풀리는데요. 네, 두 선수 보면은 송태현 선수도 굉장히 힘바둑입니다. 네. 어떤 신구 힘바둑 간의 대결이어서 치열한 전투 바둑이 또 예상됩니다. 자, 3구 한국물가정보 원성진 선수, 티브로드 김승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2승 1패, 김승재 선수는 1승 3패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는 오지명이었던 박진서 선수에게 지면서 네. 저번 라운드에 패배를 했죠. 전승이 깨졌고요. 또 김승재 선수는 좀 1승 3패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와 티브로드의 5라운드 2경기 3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이 지난 라운드 박진솔 선수에게 패했는데요. 사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네. 돼서 대국에 네. 임했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박진솔 선수가 너무 좀 잘 두고 있고요. 네. 뭐 예전부터 굉장히 좀 천재형 기사로 인정은 받았는데 네. 약간 좀 생활이 약간 불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생활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기사들의 생활은 좀 단조로워야지 네.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박진솔 선수도 이제 30대로 들어서니까 네. 그렇게 어떤 일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좀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바둑이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기사들에게도 좀 뭔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바둑이 기술적인 면 네. 외에도 심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을 네. 하게 되거든요. 자, 원성진 선수도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기사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성적이 좋아지는 형이 있고요. 네. 또 약간 나빠지는 형도 있고 음, 역시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원성진 요즘에 기사들은 워낙 자기 관리가 뛰어나서 네. 예전처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원성진 선수하면 이제 원펀치 굉장히 힘바둑 구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힘바둑들은 아무래도 이 흑이 굉장히 좀 쉽고 흑번을 선호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김승재 선수는 대표적인 좀 아웃복서 스타일입니다. 아. 선실류 후타계형의 네. 약간 극단적인 선실류 후타계형이어서 이 대조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성진 선수가 어떤 김승재 선수를 좀 싸움판을 언제 끌어들이느냐.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강력한 수법들이 또 이런 시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원성진 선수가 이 상대를 유도를 잘 해야 네. 되겠네요. 좀 이런 부분은 아마 뭐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김승재 선수도 이 KB 리그 안에서 네. 남자의 바둑이란 별명을 네. 얻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강인한 그런 네.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흔히 초식남이라 그래서 네. 살살살 도망가는 형들이 남자의 바둑이라 그래서 김승재 선수가 그래서 이제 힘바둑이냐 좀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상하게 남자의 바둑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 내용은 어떨까요? 네. 이제 자, 김승재 선수 이제 네. 예전에 그런 거를 이제 웃으면서 물어보면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이제 힘바둑이 아닌데 네. 이제 실실 웃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도 외모에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승재 선수가 네. 이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뚜렷해서 네. 정말 이 남자다운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웃을 때는 네. 굉장히 순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 외모와 기풍이 가장 싱크로율이 가장 안 되는 네. 그런 기사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 이 두 팀의 대결을 놓고 어떤 승부 예측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유택 네.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결은 백홍석 선수가 6대 4로 앞서 나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네. 일단 뭐 대전 성적은 3승 3패 두 개 다 네. 이제 비슷하고 음, 근데 아무래도 뭐 흑번 쪽을 좀 더 봐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사전 예측은 이상하게 안 맞는 오히려 바둑팬 여러분들이 예측이 더 잘 맞는 것 같던데요. 오늘은 어떤지 봐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이 박정환 선수의 네. 이름값이 너무 강력하죠. 뭐 여기다가는 뭐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3구 역시 상대 전적에서는 2승 2패로 팽팽한데요. 네. 이 데이터적인 측면은 만만치가 않은데 오히려 원성진 선수의 승리를 좀 더 네. 예측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중요하시 여기고 특히 네. 상대 전적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바둑 내용을 많이 보죠. 아, 이제 바둑 내용으로 볼 때는 네. 아무래도 지금 백홍서 선수라든지 원성진 선수가 흑번일 때 더 좋지 않겠느냐 아, 이쪽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흑백의 영향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대국도 이제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초반에 판이 좀 단조롭고 좀 실리형으로 짜여지면은 역시 좀 김승재 선수를 좀 잡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전투형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계속 장구를 할 텐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이쪽으로 둬서 두는 방법인데요. 이 형태가 좀 재밌는 것은 원성진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두었던 박진서 선수가 두었던 수와 좀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그때는 원성진 선수가 이제 100으로 두었는데 똑같이 둘지 좀 약간 의아한 장면이네요. 자, 돌통에 네. 손이 들어갔는데요. 네. 보통 자기가 당한 수법을 네. 반대로 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싫을 수도 있죠. 똑같이 두나요? 네, 그 당시 이제 눈목자를 뒀는데 상대는 눈목자를 뒀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는 전투형이기 때문에 날리자로 음. 걸쳤습니다. 자, 미리 선점해 있는 네. 백 귀에 바싹 다가가면서 좀 더 적극적인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작전이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어서 아무래도 전투를 즐기는 쪽들은 모양을 선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모양을 선호해서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또 이쪽에 또 들어가는 이렇게 전투형의 공격적인, 그냥 극단적인 공격 성향의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협공을 이제 가까이 가면은 바로 전투를 좀 유도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일부러 상대 진영에 가서 네. 계속 좀 자극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 지금 보여주신 변화도는 백이 다 협공하는 변화인데요. 네. 그냥 받아두는 귀 쪽으로 받아두는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좀 굳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 소목에서 굳히는 것은 글쎄요. 지금은 거의 두어지지 않습니다. 좀 느슨한가요? 네, 아무래도 좀 집이 일단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협공을 하는 쪽으로 네. 많이 두어집니다. 이상한 거는 예전에는 이 화점일 때 협공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화점일 때는 거의 굳힘을 하고 서목일 때는 거의 협공을 하고 약간은 그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5라운드 2경기 한국 물가정보와 티브로드 오더가 정말 이 최상의 오더로 만만치 않게 짜여진 것 같은데요. 이 각 팀의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5라운드 2경기 오더가 딱 발표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티브로드 이성훈 감독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오더는 박정환 선수가 조금 상대 에이스를 좀 잡아줘야 저희가 좀 유리한 오더가 되는데 네. 송태건 선수가 물론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송태건 선수가 만난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오더인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오더로 이 이국을 짚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만족스러운 오더는 어디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균형이 잘 맞은 오더 같고요. 네. 저쪽 물가 정보가 지금 삼지명이 빠졌는데도 뭐 전혀 저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성훈 감독님, 이 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나요? 예, 저희 팀 거의 고른 전력인데요. 네. 특히 요즘에 박민계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대 팀에서 좀 경계해야 할 선수가 있다면 또 어떤 선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상대팀 저쪽도 뭐 어느 하나 저기 만만한 선수가 없어가지고 네. 다들 전력이 고른 편이고 또 작년보다 전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 특히 네. 또 한태희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한태희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5국도 빅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 오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시 저희가 이제 안국현 선수가 빠져가지고 네. 조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은 했고요. 뭐 생각만큼 오더가 잘 나왔다고 생각은 드는데도 네. 역시 티브로드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네. 확실히 아직도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이 한국물가정보팀이 앞서 있는 판이 많은데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티브로드가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네. 팀이 확실히 아직도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오더를 딱 공개가 됐을 때 약간 허를 찔린 판이 있었을까요? 찔렸다면 저희가 약팀이기 때문에 찔릴 건 없고요. 저희가 이상은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운이 좋은 오더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겸손하게 이렇게 허를 대답을. 찌른 오도가 이제 이국이다. 뭐 이런 네. 저도. 네, 근데 한종리 감독이 생각할 때 이 5판 중에서 최고의 그래도 이 한 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뽑는 한 판은 어느 판인가요? 저는 일단 오국이 일단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원성진 구단이나 백공석 구단이 좀 잡아준다면 저희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대국을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1국하고 원성진 백공석 구단이 좀 이겨주길 저는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도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 좋은 성적 또 좋은 바둑 보여주길 바라보겠고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 네. 양 팀의 감독 모두 이 5국을 네.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상훈 감독이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고 이제 좀 유머러스한 점이 많은데 혹시 이국에서 박정원 선수가 좀 아쉽다. 네.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네. 송태원 선수가 안 듣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송태곤 선수가 또 오랜만에 네. KB 리그로 또 복귀를 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협공은 협공인데요. 김승재 선수가 높은 협공을 했어요. 네. 이쪽이 다른 약간 유연한 협공은 크게 대세역 작전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형으로 갔고요. 흑도 역시 예상대로 붙이고 저쪽 끊는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제 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쪽으로 이제 두게 되는데 이런 형은 아무래도 이 실리를 좋아하는 김승재 선수로서는 두기 힘든 선택입니다. 따라서 젖히고 끊으면은 이쪽으로 늘어서 전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두어서요. 이으면 젖히는 것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초난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성진 선수는 백의 이 한 칸 시움을 보고 됐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백의 입장에서 일단 처장에 처음부터 끊는 싸움이 되면은 일단 원성진 선수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
한 칸 네. 높은 협공 중에서도 뭐 정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가장 적극적인 정석, 이 붙이는 네. 정석을 원성진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대놓고 전투 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젖히고 끊는 것까지는 뭐 일사천리인데 안 할 거면 이쪽으로 늘어야 되고 전투를 할 거면은 이쪽으로 늘게 됩니다. 따라서 김승재 선수가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끊었을 때. 근데 이 양자택일 순간이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 판의 골격을 짜는 가장 중요한 한 수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수 한 수 네. 작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요. 네. 이럴 때가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김승재 선수는 약간 피해가는 스타일이어서요. 네, 역시 약간 피해갑니다. 네. 근데 이 정석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석의 어떤 뭐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90년대를 기점으로 딱 나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전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정석들이 주류를 이뤘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이창호, 주창혁 구단을 대표하는 한국 바둑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 두어지는 정석형은 정말 한 50년 정도 된 정석입니다. 네. 정말 두꺼운 정석책 있잖아요. 네. 그런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어 사전에서 사람들은 안 쓰는데 네. 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꼭 그거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쪽을 뭐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백의 세력, 흑의 실리로 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백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정석은 아닙니다만 김승재 선수는 싸우기 싫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정석 외우는 것도 좀 이제 외우는 것도 자기 전공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을 잘 외우는 분들이 계시고 네. 정석은 안 외워지는데 흔히 얘기하면 뭐 중국식 포석이라든지 네. 또 포석을 잘 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 몰려 있을 때 좀 잘 외워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석 쪽에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포석으로 둔다면은 어려운 정석은 피해야 되겠죠. 정석 공부할 때 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정석을 외웠는데 상대방이 이 한 수를 딱 네. 잘못 두면은 그때서부터 나도 모르는 네. 네.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정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예를 들면 이쪽을 넣는 게 정수인데 정석인데 여기를 안 뒀다. 그럼 보통 여기에 두면 정답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듯이 상대가 거기를 안 뒀다면 그 자리가 정답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꼭 내가 쓰지 않더라도 정석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정석이 네.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상대가 잘못 둘 경우에 응직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순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그 한 수 한 수 네.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역시 외우는 건 정말 어렵죠. 네, 해보셔서 알죠. 네. 지금 원성진 선수는 굉장히 역으로 이제 상대가 싸워주지 않다 보니까 원래 팩은 이쪽을 좀 마저 지킨 수를 두는 것이 정수인데 네. 좀 선실리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네. 좀 골라둔다고 봐야겠죠. 지금 한 수를 투자를 하지 네. 않고 발빠르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좌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쪽을 지키는 게 이제 정수다라고 하면 역시 네. 이쪽을 두는 게 형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원성진 선수 입장은 두 점을 버리고 아. 또 실리를 또 차지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이제 백이 좀 작으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같습니다. 근데 이쪽을 백이 이제 안 둔다면 아무래도 워낙 크다 보니까요. 네. 백도 이런 식으로 바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움직이네요. 움직이네요. 네. 역시 정석이란 거는 상대가 지키는 것이 정답인데 거기를 안 뒀다면은
뭔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네. 뭐 일단 혼자 다둘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는 게임인데 네. 일단 백은 좌기를 빨리 움직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대가 이 네. 원래의 정수대로 정석대로 두지 않았을 때 그때 또 나의 정답을 찾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네. 바둑판은 넓고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르겠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상대가 둬야 되는 그 자리를 유심히 보시면은 확률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소목보다는 그래서 화점을 아무래도 좀 편리한 화점 많이 두게 되죠. 아무래도 네. 소목보다는 화점이 좀 경우의 수가 네. 적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정석을 좀 외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포석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좀 나으세요. 그러니까 포석은 정석 과정이 좀 생략되다 보니까 네. 복잡한 변화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포석이라는 것은 뭐 남자 옷으로 따지면 정장하고 비슷합니다. 굳이 이것저것 고르지 않아도 입기 편한데 네. 이 정석이라는 것은 주변의 배석과 좀 맞춰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상하이에 그걸 따로따로 골라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패션 감각이 뛰어난 분들만 그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잘 모르시면 그냥 포석 법부터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소목보다는 좀 네. 화점이 쉬운 정석으로 이끌 수 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실력이 약하고 정석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외목, 고목을 정말 무서워하는데 이 외목, 고목들은 좀 변화가 더 어렵나요? 네. 어떤가요? 외목고목은 쓰는 사람이 어려워서 스스로 망하는.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정석이 너무 어렵죠. 네. 근데 프로들은 외목고목은 잘 안 씁니다.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가 어렵지만 프로들은 다 뻔하기 때문에 우리 작전의 폭이 확 줄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외목고목이 보시면 뭐 KB 리그 통해서 보셔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네, 정말 보기가 힘든데요. 네. 자, 지금 김승계 선수가 지금 재밌는 수를 두었는데 보통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구로 친 거는 야 이건 패를 지금 무조건 한번 들어오지 않을래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아, 네. 원래 초반에는 팩감이 없다는 네.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양은 여기에 팩감이 하나 있다라는 아, 거고 네. 백은 흙은 거기에 맞게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패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 수가 좀 헛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자, 지금 일단 초반에 호구 친 부분이 첫 번째 변화수가 되겠네요. 자, 일단 흙은 여기 팩감이 신경 쓰인다면은 일단 지키고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지키면은 또 이제 지키는 형태인데요. 네, 가장 무난한 형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보강을 네. 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손을 네. 돌렸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도 그렇게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바둑이라는 게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차지하고 상대는 조금이라도 차지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법이죠. 그래서 상대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두면 마음이 편한데요. 네, 역시 지켜둡니다. 네. 일단 뭐 팩감이 초반에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켰습니다. 네. 이 바둑은 일단 김승재 선수도 그렇고 일단 초반에는 김승재 선수가 잘 안 싸워주는 유형이라 좀 뭐 유연하게 진행을 뭐 하고 있고요. 거의 먼저 밀어갑니까? 자, 지금 혹시 끊을지도 모르겠다. 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만 찔러 놓고 삶을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당장 끊으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렇죠. 지금 뭐 김승재 선수 얼굴 이미지답게 끊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김승재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5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와 티브로드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한국물가정보의 5라운드 2경기입니다. 김승재 선수가 끊겠다 엄포는 났는데 그 뒷수순 어디 두었을까요? 네, 끊질 않았습니다. 네, 겁만 주고요. 삶을 도모를 했고요. 자, 흑도 약점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백이 그 다음에 여기 지켰는데 그 다음에 어깨를 짚어서 흑의 모양을 견제를 빨리 들어갔네요. 김승재 선수도 뭔가 상대를 좀 의식한 수예요. 보통은 실리를 더 차지해 놓고 시작을 하는데 네, 역시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좀 실리를 덜 차지하고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이 이제 한 칸을 뛰게 되면 이런 모양은 당장 공격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씌움을 하더라도 어영부영 이렇게 모양을 잡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쉽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뛰게 되면 공격을 좀 멈추게 되는데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뭐 긴 승부로 가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일단 뭐 원성진 선수가 뭐 나쁜 판은 아닌데 어쨌든 김승재 선수를 좀 전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일지명 원성진 선수, 티브로드의 삼지명 김승재 선수가 3국에서 만났습니다. 자, 상대 전적은 2대2로 팽팽한데요. 자, 두 기사 프로필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랭킹, 네. 랭킹에서 원성진 선수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8위와 29위의 자리에 네, 있는데요. 김승재 선수가 7위, 8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뒤로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2014년, 13년이 최고 성적이었는데 네. 2014년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는 게 김승재 선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원성진 선수는 군 제대 이후에 빠르게 랭킹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산 성적 80승 52패. 네. 김승재 선수는 61승 56패입니다. 네, 어떤 인류들의 조건을 보면은 KB리그에서 60% 이상의 승률인데 네. 역시 원성진 선수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김승재 선수도 굉장히 무난한 성적이긴 하죠. 5월 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좋은 성적 보이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는 점이 네. 김승재 선수가 조금 승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원성진 선수가 100번 승률이 조금 더 좋네요. 네, 또 최근의 추세인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그게 양호한 성적입니다. 흑과 아. 백이 50% 이상 가는 것은 네. 최근에는 약간 극단적인 승률을 많이 보이는데요. 네. 네, 역시 원성진 선수는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뭔가 공격형 기풍 하면은 흑에게 더 잘 어울릴 것 네.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심어져 있는데요. 막상 또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죠. 네. 자, 최근 경기, 자, 원성진 선수는 2승 1패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호범 선수, 허영우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박진솔 선수에게 패했고요. 김승재 선수 네. 이번 시즌 출발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최재형 선수 그러면 이제 루키인데 네. 이 최재형 선수 같은 루키에게 지면은 아무래도 타격이 있습니다. 네. 김승재 선수가 컨디션을 좀 빠르게 올려야겠습니다. 자, 김승재 선수 1승 3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2위 개인 순위 32위의 자리에 있어요. 이 순위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역시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빨리 들어갔어요. 전투를 네. 유도시켰고 백이 붙이니까 받질 않고 다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뭐 형세가 나쁘다기보다는 김승재 선수가 어떤 수비형으로 타개형으로 돌이 가면은
대체 승률이 높아지고 난전으로 갔을 때는 약간 승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네. 그런 걸 좀 의식한 또 본인이 또 난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본인의 스타일대로 일단은 계속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늘면 무난한데 이건 좀 약간 서로 무난하죠. 일방적으로 여기를 공격하는 것은 단골마형이라 흑의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귀를 버리고 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침착하게 네. 받아두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예를 들면 반발을 젖혀놓고 이런 식으로 반발을 지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받아주면은 이쪽으로 거꾸로 가서 이제 돌 약한 돌을 연달아 만들어가는 아. 것도 있었는데 네. 글쎄요. 일단은 는 거는 일단 흑의 진행을 좀 봐야겠습니다. 백이 받은 이후에 좀 더 좀 다른 수로 공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 귀를 받지 않고 방금 보여주신 네. 변화처럼 이렇게 백도를 차단해 갔다면 네. 정말 이 전쟁터로 변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이 보는 사람은 싸우면은 재밌는데 네. 두는 사람은 좀 피곤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바둑이라는 것은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네. 아무래도 집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원성진 선수는 이 하변의 이 102점을 어떻게 엮어가는지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역시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실리를 네. 차지하면서 서서히 이 공격적으로 이끌어 갈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백의 다음의 수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쪽을 그냥 늘게 되면 통째로 살리게 되죠. 대신에 이제 흑으로 하여금 쉬움을 좀 각오해야 되고 네. 이거를 이제 버리고 두면은 좀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버리고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한 점을 버리고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집은 손해가 되지만 공격은 덜 당합니다. 오히려 행마를 가볍게 네.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좀 공격을 집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젖혀서 먼저 이득을 봤으니까 여기서 상대에게 조금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약간 이게 성격적으로 보면은 김승재 선수처럼 적당히 상대에게 좀 내주는 이런 스타일들이 아무래도 좀 성적이 무난하죠. 기복이 없고 약간 극단적인 성향을 띠면은 네. 약간 이 복불복 느낌이 되었고요. 아. 네. 컨디션 좋으면 잘 터지는데 컨디션 나쁘면은 또 허망하게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장기를 한번 네. 부려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네. 질 때가 있죠. 자, 이런 모양에서 이 돌에 붙은 요 두 개의 돌은 기본적으로 이 패석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흙이 살아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돌에 붙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패석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타개형들, 수비형들은 상대 모양을 중복형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 이런 모양은 흙이 빵따냄하고 백이 막으면 결국 이어야 되는 모양인데요. 네. 돌이 좀 뭉친다라고 해서 어떤 돌의 효율을 좋아하는 그런 파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죠. 반면에 나의 돌은 네. 굉장히 가볍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힘 빠르고 구사하는 쪽들은 돌을 네. 죽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째로 살리거나 통째로 잡으러 가는 쪽을 선호하는데 네. 뭐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박영훈 구단 이렇게 계산파들은 내 돌 한두 개를 희생해서 이 상대 돌을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김승재 선수도 좀 그런 파라고 봐야겠죠. 네. 자, 돌을 활용하는 스타일이 네. 다르겠군요. 자, 초반에는 역시 팩감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선은 이어야 네.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팩감도 없고 그 빵따냄을 주면 패석이라고 얘기했던 게 요석으로 변하니까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여전히 이
백돌에 차단되는 곳, 네. 저 자리는 패석인가요? 네, 여기를 끊으면은 또 버립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쪽에 한 10집을 얻더라도 씌어가게 되면은 백의 외세가 더욱더 좋아져서 흙이 살아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 두게 되면은 이 중앙이 굉장히 하얗게 변하게 되겠죠. 네. 뭐 상대방 돌을 네. 잡았다고 해서 좋아할 자리가 네. 아니군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하수는 돌을 잡으면 좋아하고 고수는 이렇게 모양을 얻으면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돌을 버리는 것이 고수의 수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 돌이나 다 버려오고. 자, 이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역시 가고 있습니다. 이 돌을 이제 통째로 무겁게 간다는 건데, 근데 다만 지금은 이 공격이라는 건 시움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뻥 뚫려 있어서 네. 공격 강도는 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 이제 처리한 다음에 결국은 이쪽으로 돌이 와서 이쪽부터 좀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이쪽은 치중하게 되면은 약간 노림도 있고, 네, 어쨌든 원성진 선수는 공격적으로 계속 포커즈를 맞추고 있습니다. 판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네. 있는데요. 국가대표팀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네. 55대 45로 흙이 약간 유리한 형세로 네.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둬도 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흙이 먼저 두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라면은 아마 김승재 선수나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추격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벌어지지 않고 이 정도라면 충분히 네.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선빵은 날려야 되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아. 있습니다. 뭐 이것은 바둑이 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흙백의 네. 성격이 되겠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고수가 될수록 그런 자기 초반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자, 국가대표팀에서는 초반 예민한 네. 잽 공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잽이었을까요? 역시 백이 이제 붙였을 때 반발한 부분들 아, 있죠. 네. 네. 그리고 백은 돌을 또 버리고 버리려고 하니까 원성진 선수가 또 잡지 않고 이렇게 둔 부분들. 네. 네. 서로 이제 약간 거슬러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의 다음의 수가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실리를 좋아하는 쪽들은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일 것 같은데 두나요? 역시 둡니다. 둡니다. 어떤데 세력을 좋아하는 쪽들은 무조건 손을 뺐을 겁니다. 아. 이런 데 두고서 모양을 만들어 갔을 텐데, 네, 김승재 선수는 네, 실리에 민감한 바둑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를 두는 가장 큰 또 이유가 여기를 늘었을 때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안받잔이 끊기면 괴롭고 아, 이짠이 우연이 이거는 되고요. 네, 울고 싶을지 모르죠. 그럼 흙이 지금 그 자리를 두는 것은 좀 발이 느린가요? 여기요. 네. 이거는 악수 교환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를 먼저 때릴 가능성도 높아요. 흑백 서로 이 상대 네. 모양을 좀 뭉치게끔 만들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수 친 거 역시 계속 네. 상대방 모양을 똘똘 뭉치게 네.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네. 이쪽을 이제 두는 것은 여기에 확실하게 맞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기를 밀면 막아야 되는데 이쪽에 석전머리를 맞는 형태가 되었고 나중에 힘이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건너붙이게 되면은 보통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돌이 없으면은 나중에 양보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미리 여기 밀어 놓으면은 끊는 것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 중앙으로 올라나가는 밀고 나가는 힘이 떨어져서 네. 일단 여기서부터 막아두는 거고, 백은 여기 둔 이상 뭐 손을 빼진 않겠죠. 네. 받겠죠. 아마 그 다음에 이쪽을 뭔가 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가 재밌는데 원래 백은 하변을 둘 생각은 이 우변을 둘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가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뭔가 두는 게 눈에 보이니까 김승재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늘 수도 있었던 곳입니다. 음, 자, 아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근데 손을 빼는 건 여기에 맞아서 이쪽이 사라집니다. 안용도 흙이 네. 없고요. 그래서 둔다면은 치중하는 게 이제 되냐 안 되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지금 아직 좀 전열이 이제 네. 서서히 이제 모락모락 좀 연기가 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 안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 공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원성진 선수 이 우하귀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도 벌고 있는데 그만큼 김승재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속기대국 두 판의 대국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국 티브로드의 일지명 박정환 선수와 한국물가정보 퓨처스 리거 송태곤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2국 수순이 꽤 진행이 되었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흙을 잡았고 송태건 선수가 백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하변 쪽에서 이런 모양이 예전에는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네. 약간 좀 올드한 형태의 정석이 나왔고요. 네, 오늘 지금- 추억의 정석이 많이 등장하네요. 일단 송태곤 선수가 일단 지금 판을 좀 잘 짠 것 같아요. 네. 좀 아래쪽에 집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좀 쉽게 보시면 되죠. 다섯, 아래쪽에 백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을 보면은 백이 집이 더 많습니다. 돌을 잡은 것도 하나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변의 모양과 상변의 모양은 좀 어떻습니까? 딱 봐도 뭐 백이 나빠 보이지 않죠? 돌의 수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너스로 여기 있고 또 덤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지금 송태훈 선수가 굉장히 판을 잘 짠 형태입니다. 마지막. 자, 반면에 흙, 이 박정원 선수는 네. 좀 두터움을 가지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섯, 두터움을 원래 일곱,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홉, 상대의 좀 약한 돌이 있거나 네. 아니면 나의 모양이 좀 확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 흙의 입장에서 중앙의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의 모양은 아무리 키워봤자 집이 잘 안 되고요. 백의 약한 돌이 이게 살아가면은 네. 뭐 공격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흙이 약간 단조로워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단조로워진다는 얘기는 워낙 둘자리가 많기 때문에 딱히 뭔가 백이 지금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30초. 이렇게 하나, 무난하게 둘, 진행이 될 경우는 셋, 덤이 부담스러울 넷,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섯, 여섯, 송태곤 선수가 네. 판을 이 박정환 아홉, 선수 네. 상대하는 이 기풍에 맞게 잘 네. 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원성진 선수는 이 하변의 돌을 계속 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두는 것도 받아주면은 이제 차단을 해서 약간 양곤마 비슷하게 엮어가고요. 좀 더 바라는 것은 백이 좀 밀고 와주길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전투형으로 네. 이쪽으로 압박을 갑니다. 자신의 수에 자꾸 호응을 해주는 네. 것을 바라죠. 김승재 선수는 네, 계속 지금 떼어내기 바쁘고요. 아마 김승재 선수는 판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잘 짜졌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박수도 이 30초. 손바닥이 하나, 마주쳐져야 네. 소리가 난다고. 넷, 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여섯, 김승재 선수가 응해주지 않으면은 뭐 전투로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쪽과 실제 형태가 일치하냐 그런 건 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또 김승재 선수가 이 패배를 했을 때 해설자들이 항상 누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무기력하게 진다. 아. 네. 해설자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리틀 조한승 그런 느낌인데요. 마지막. 하나,
그래서 김승재 선수가 이길 때는 정말 완벽하게 이기고 네. 질 때는 약간 무기력하게 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본인의 좀 호불호가 좀 굉장히 강한 타입이죠.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짜여졌을 때 좀 만족감이 취해 있다가 무난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5대5 좀 형세입니다. 네. 네. 자, 박정환 선수는 실리를 빠르게 네. 차지하네요. 마지막. 자, 뭐 이거 뻔한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살아 놓고요. 지금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당장 백을 뭐 괴롭힐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수가 되겠고요. 송태곤 선수도 뭐 상대가 아무래도 박정환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전투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약간 피해가는 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원성진 선수가 패를 하자고 반대로 좀 요구하고 있어요. 5. 이쪽을 되면 이제 패가 되는데 네. 이제는 패감이 다르죠. 왜냐면은 이런 데가 다 패감이 아. 오히려 흑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백이 부담스러운 네. 패가 될까요? 자, 지금 초반 네.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 누군가가 패를 요구했을 네. 때 다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좀 백이 응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늘었어요. 는 거는 이제 김승재 선수도 조금씩 마지막. 어떤 하나. 약간 판의 좀 긴장도를 높인 수예요. 넷.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다섯, 있으면 무난한데 일곱. 뭐 백도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늘었습니다. 이 형태는 보통 밀어주는 것들은 둘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무조건 좋은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흑이 흑은 뭔가 계속? 변화를 좀 꾀할 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우선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자 끊는 수가 첫 번째 가능하고 두 번째는 붙이는 수가 가능해요. 아, 네, 굴욕을 가능해서 이거 빈상가 형태로 몰아가는 모양이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이제 밀어간 것은 이제 축은 포기하는 대신에 여덟. 아무래도 붙여서 상대를 좀 우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두게 되면 모양은 이제 빈상가 형태로 가게 돼서 네. 좀 더 다른 통째로 공격하는 형으로 가고 아.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행마 중에서 네, 내가 상대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격은 좋지 않다고 네. 하는데 지금은 내가 안 두면 오히려 또 상대에게 네. 머리를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나쁜 걸 알면서 어쩔 수 하나. 없나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어떻게 보면 원성지 선수가 일단 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뭐 백이 좀 잘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전투형으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는 하는데 생각처럼 좀 잘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전투가 네. 벌어질 듯 하다가 네, 정리가 되고 네. 있는데요. 자, 오히려 이국이 이제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변화를 바로 꾀했습니다. 백이 아. 이쪽을 찝었는데 네. 10초. 하나. 보통 이어야 됩니다. 그럼 젖혔어요. 무난한데요. 네, 일부러 지금 변화를 좀 꾀하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긴 건가요? 백이 좀 막아서 네. 전투를 좀 피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이제 송태훈 선수가 원래는 한번 싸워보려고 하다가 오늘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지금 일단 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돌이 잡혔습니다. 삼 30초.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자, 결국 이렇게 될 여섯. 거라면은 네. 송태곤 선수도 이 여덟. 기운 교환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약간 째 갔을 때 약간 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전투를 좀 피하는 형태고 아무래도 중앙 쪽을 넓혀서 상대로 하여금 끌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앙을 넓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국 송태곤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은 중앙이 또 볼만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판의 장고 대국, 두 판의 속기 대국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5대5 승부로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